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10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의 앱스라는 게 생겼는데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고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챗GPT 화면에 저런 여러 서비스들, 앱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걸 선택해서 여러 가지를 요청할 수가 있죠. 부동산 앱에서 어떤 집을 찾아달라고 하면 지도까지 챗GPT에 띄워주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조건을 달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또 찾아주는 것을 챗GPT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캔바처럼 디자인 앱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캔바 앱에 내가 다시 접속할 필요 없이 내가 업로드한 문서에 맞춰서 저런 슬라이드 장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행을 갈 건데 어떤 숙소 찾아달라고 하면은 또 화면 내에서 알아봐 주기도 합니다. 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코세라라고 하는 강의 플랫폼에서 영상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챗GPT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부분, 이거는 동영상 강의의 또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또 앞으로는 우버뿐만이 아니라 쇼핑몰, 그리고 펠로톤과 같은 피트니스 서비스도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 앱 이동 없이 챗GPT 화면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더욱더 묶어둘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텍스트로만 정보를 줬었는데 이제는 각종 앱의 지도라든지 음악 재생 목록,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친숙한 UI 요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훨씬 세련돼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영어 서비스로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앱이 다양한 언어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개발자는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기반의 앱 개발 키트를 통해서 직접 앱을 구축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자, 그리고 그 개발자들은 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그 방식은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은 제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클로드 AI를 만든 엔트로픽사에서 작년 말에 공개를 한 방식이고요. AI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의 연결 방식을 이 MCP 방식으로 통일하자라는 그런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클로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클로드에서 MCP를 사용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개발자들만 썼었는데 이제는 챗GPT 내에서 설정 화면에서 켜주기만 하면은 이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번 챗GPT의 앱스 도입은 MCP 방식의 대중화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앱스 중에서 숙소 예약 서비스인 부킹닷컴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대구 동성로 근처에 있는 호텔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해줄 줄 알았는데 동성로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 전체로 해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로 찾아줬어요. 이러면은 AI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아직 작동이 제대로 안 되더라라고 경험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오픈 AI사는 앱스를 왜 넣어놨는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챗GPT의 책임자 닉 털리의 인터뷰를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이분이신데요.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챗GPT를 운영체제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컴퓨터 사용할 때 보면은 뭐 엑셀이나 포토샵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웹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이것저것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챗GPT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라고 합니다. 자, 오픈 AI사는 음악, 여행, 교육 등 모든 산업의 서비스를 자체 제작할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외부 파트너의 앱이 챗GPT 내부에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앱의 출시는 챗GPT를 전자상거래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오픈 AI의 목표의 일환이라고 했어요. 오픈 AI는 이를 지원하고 거래, 제품 노출 등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특정 기업이 앱의 우선 배치에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 벌려고. 자, 외부 개발자는 챗GPT의 8억 명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고요. 오픈 AI는 이를 통해 앱 사용 트래픽, 거래, 노출 등에서 간접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돈 벌려고 앱스라는 것을 도입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익화, 노출 정책 등은 당장 시행하지 않고 개발자들과 함께 실험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괜히 잘못했다가 AI 답변의 신뢰도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환호해야 되고 완전히 기대해야 하는가? 그것도 의문이죠. 왜냐면 예전에도 거의 비슷한 방식이 시도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플러그인 방식,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GPT 스토어라는 게 나와서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이제는 AI계의 앱 생태가 열린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잠잠하게 묻혀버렸거든요. 과연 이번에 앱스는 다를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AI 에이전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10월 달에도 조금씩 확장이 됐는데요. 한계점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 코딩이 아니라 바이브 워킹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선보였어요. 자, 우리가 느낌만으로 말로 요청해서 코딩을 하는 것처럼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도 느낌만으로 말로 요청해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엑셀에서 이 데이터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고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저러한 데이터를 보고서 얘네들이 추론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일 처리를 저렇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인사이트도 저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파워포인트에서도 돼요. 미래 업무 방식에 대한 보고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몇 가지를 물어보게 되면 선택하고 디자인도 테마도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얘가 웹 검색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표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장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저 정도를 이제는 해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확도는 얼마만큼인가? 자, 이 장표는 뭐냐면 복잡한 스프레드시트 조작 정확도 평가인데요. 엑셀에서 인간 정확도는 71.3%라고 한다면은 코파일럿 에이전트 모드 같은 경우는 57.2%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에서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챗GPT 에이전트나 클로드 오퍼스 4.1보다는 정확하다고 하니까 점점 경쟁을 하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는 작업을 지시하고 수정하며 조율하는 감독자 역할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참고로 이 기능은요, 미국에 거주하는 유료 구독자들에게 웹에서 시범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범 서비스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를 AI가 제어해주는 코멧이라는 AI 웹브라우저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예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웹페이지를 보다가 콘텐츠를 요약해달라고 하면 요약을 해줘요. 뭐 이거는 그렇게 놀라운 기능까지는 아닌데 구글 맵스에서 가볼 만한 관광지 찾아서 걸어 다닐 루트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얘가 계획 짜고 입력, 타이핑, 클릭까지 다 해서 저렇게 제어를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웹페이지가 파란색 테두리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AI가 클릭하고 타이핑하고 하는 것들을 제어해주는 자동화 화면이에요. 자, 제가 X에서 우수 활용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God of Prompt라는 계정의 사용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코멧 AI 브라우저는 나와 있는 에이전트형 브라우저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시 8가지를 올렸는데 그 중에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이겁니다. 구글 드라이브 화면에서 30일 이내의 PDF 파일을 찾아서 주제별로 분류해서 새 폴더로 저장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명령하고 딱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AI가 제어를 하기 시작해요. 클릭하고 보고 또 계획 세우고 또 폴더 만들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AI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몇 번 무료로 해보실 수가 있으신데 실제로 해보면 꽤나 흥미로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화면은 빠른 속도로 돌린 거고 무지하게 느립니다. 화면 알아보고 분석하고 계획 세우고 또 뭐 알아보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게 훨씬 빠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많이 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한 2시간 걸리겠지라고 시킨 다음에 2시간 뒤에 보면은 실패해서 오류가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만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에서도 아틀라스라는 AI 웹브라우저를 macOS용으로 출시했습니다. 코맥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보고 있는 웹페이지와 관련해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작성하던 메일 내용을 선택해 바로 그 화면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내가 전에 둘러봤던 웹사이트를 기억하고 계속 둘러보게 하거나 AI 에이전트가 웹페이지를 클릭하고 입력해서 일 처리를 해내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AI 웹브라우저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지도 궁금하죠? 자, 그리고 이 소식도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9월 달에 나온 소식이고요. 구글에서 새로운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로 AI 커머스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AI가 물건 구매를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이 AP2라는 것은 플랫폼 간 에이전트 결제를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있고요. 마스터카드, 세일즈포스, 유니온페이 등 60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 콘서트 티켓이 오픈되면 바로 구매해줘가 된다고 해요. 우리 뭐 임영웅 콘서트라든지 인기 있는 거 있으면 광클릭 해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걸 자동화 해준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품절된 자켓이 발견되면 구매해라. 최대 20%까지 더 지불해도 된다. 중고 사이트에 내가 원하는 거 올라오면 바로 구매를 AI가 해준다. 자, 근데 AI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마음대로 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마련했다고 해요. 사전에 사용자의 구매 지시를 암호화된 위임장에 작성해서 증거를 남긴다고 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스테이블 코인, 실시간 송금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한다고 해서 앞으로 물건 구매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자, 그래서 다양하게 에이전트가 꾸준히 발전은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벤처비트지에 한 기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에이전트의 한계점에 대해서 적은 글인데 인상 깊어서 공유해 드리려고요. AI 에이전트의 디지털 업무 처리 변수는 무한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터넷 전체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하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거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희망적으로 해봤고, API 오류, 비정상 데이터 등 예외 상황 발생 시에 스스로 진단하고 복구가 아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2시간 시켰는데 얘가 오류 나가지고 그 시간에 날아가고 그런 경우도 아직까지 있는 거죠. 또 정보 전달, 역할 분담, 충돌 해결 등 에이전트 간의 안정적인 협업 구조 구현은 아직까지도 미완성이라는 거, 협력을 제대로 못한다. 자, 인간의 모호한 의도와 가치관을 코드로 명확히 정의하기란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 참여를 극대화하라라는 목표를 주어주면은 얘가 문자 그대로 실행해서 하루에 12번씩 사람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치를 잘 챙길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에이전트 실패 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아직까지 불명확하다는 뭔가 자율주행의 실행과 비슷한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들도 현재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히 어떻게 해결해 갈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사에서 소라2라고 하는 새로운 영상 생성 모델을 오랜만에 공개했죠. 그리고 가짜 영상 놀이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소라2가 출시가 됐죠. 성능을 보시게 되면은 전보다 물리적 법칙을 잘 구현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저렇게 구현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우수 사례죠. 눈동자에 비친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고 물리적 법칙을 엄청 잘 구현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얼굴을 찍은 다음에 내 얼굴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하죠. 내가 테니스 선수가 되어서 경기를 하고 우승 세러모니 하는 거, 인터뷰 화면까지도 내 얼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나와서 이거 가지고 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징들 정리해 보자면은 보다 사실적인 물리법칙 구현의 영상 생성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픈 AI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소라2는 영상계의 GPT 3.5다.
자, 지금 GPT-5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즘은 제미나이 비오3도 마찬가지지만 음성과 음향 효과까지 동시에 생성을 해주는 게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 소라2는 사용이 허가된 인물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아까 보여드린 카메오 기능이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엄격한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생성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사진을 올리고 영상 만드는 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뭔가 폭력적이거나 그러면 안 해주는 게 많다고 해요. 자, 모든 사용자가 15초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프로 사용자 같은 경우는 25초까지 제작이 가능한데 25초로 만들려면은 웹에서 스토리보드를 열어가지고 여러 컷을 이어야 하는 그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프로 사용자만 가능해요. 3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 자, 근데 지금 이게 사용이 한정적이죠. 미국, 캐나다에 우선 출시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도 초대권을 받은 사용자만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라가 처음 나왔을 때 다 열어줬다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영상 생성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물론 좋아지기는 했지만 지금 X 계정이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실패 사례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 X 계정의 사람을 한번 보시죠. 자, 차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몸이 저렇게 끼었고 차는 어디로 가는가? 뒤로 가네요. 물리적 법칙 구현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멀었어요. 어디 장소에 들어가는 걸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전화 박스에서 들어가는 척하다가 저렇게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 물병이 이상하게 지금 손과 구현이 되고 있죠. 우산을 펴는 것도 저렇게 안 될 때가 꽤 있다라는 거.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GPT 3.5의 비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가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소라 앱을 또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인기가 상당히 많다. 출시 5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해서 챗GPT 다운로드 수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자, 여기의 특징은 이렇게 계정의 사용자들 얼굴을 이용해서 놀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를 왜 출시를 했는가? 이거라고 해요. 테스트 당시에 개발자들, 팀원들이 자기네들 사진을 올려가지고 야,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너무 웃긴데 라고 하면서 낄낄거리던 게 이제 앱을 출시하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놀라고 출시를 한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새롭고 독특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자, 카메오에서는 사용자가 소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유사성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대 청소년은 너무 많이 이 피드를 둘러볼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볼 수 있는 결과물 수에 한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짜 영상만 나오는 새로운 틱톡 서비스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수익화도 문제고 이게 가짜 영상만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도 사실 미지수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저작권 논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오픈 AI에게 소라2에서 이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막 갖다 쓰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피스라든지 드래곤볼 그런 유사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샘 알트만은 한 테크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물의 권리자들은 이미지보다 엄격한 제한 설정을 원하기는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한 1년만 지나더라도 오픈 AI가 내 콘텐츠를 영상에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오히려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오히려 자신의 저작물을 AI가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 많다는 연락이 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내 캐릭터가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자, 생각해보면은 과거 유튜브 초창기에는 이미지라든지 영상 그 저작권 관리가 엄격하고 소송도 일어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영상물이나 이미지가 잘 바이럴 돼야지 홍보가 잘 되다 보니까 막지 않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샘 알트만도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슬아슬한 저작권 경계와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자, 소라2가 나오면서 이제 최강자였던 구글 제미나이의 비오3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소라2가 나오자마자 비오 3.1이라고 하는 살짝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3.5도 아니고 3.1이니까 진짜 살짝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자, 3장의 사진을 넣고
합성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들어왔고요. 자, 끝에 영상을 늘려가지고 길게 1분 동안 늘릴 수 있는 기능도 들어왔고, 첫 번째 프레임, 마지막 프레임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를 사라지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편집 기능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자들이시라면 쓸 수가 있으세요. 자, 근데 이 반응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사용자들의 의견은 소라2가 좀 더 낫다라는 의견이 커뮤니티 상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라2가 진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미나이 BO3 3.1 같은 경우에는 조금 AIT가 더 난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둘 다 결과물은 아직까지도 복불복이라는 거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발전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요즘은 영상 음성 통합 생성이 기본적인 기능으로 자리를 잡아버렸고요. 모델이 업데이트 될수록 이 사실적인 영상 생성, 물리적 법칙 재현은 진화가 되는데 이게 점진적이다, 확 좋아지지는 않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물의 일관성 유지 기능도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고요. 생성할 수 있는 영상의 길이 역시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기대가 되는 건 이게 새로운 놀이 문화로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다. 잘만 관리가 된다면. 자, 그리고 여전히 높은 생성 실패율과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의 해결 과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025년 10월 달에 있었던 휴머노이드 로봇 소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피규어사에서 3세대 버전을 공개해 버렸거든요. 자, 겉에 있는 옷도 갈아입힐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연스러워진 모습이고 무선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시연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람들에게 저런 물이라든지 접시를 갖다 주는 건데 저거 제어하려면 쉽지 않겠죠? 호텔에서 카드키 건네주고 안내해주는 거, 택배를 전달해주는 모습,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분류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피규어사에서 공개한 내용들 정리해드리자면은 중요한 점이에요. 기존 프로토타입 기반의 설계와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대량 생산용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대중화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큐라고 하는 제조시설에서 만들게 되는데 연간 12,000대 생산이 현재 가능하고 4년 내에는 1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연내. 자, 무선 충전이 되고 데이터 정성도 무선으로 되고요. 유니폼을 교체하거나 세탁까지 이제 지퍼로 벗겨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카메라가 손바닥에도 달려서 메인 카메라가 가려졌을 때에도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 이게 3g의 그 아주 가벼운 물건의 압력도 감지가 가능하다 보니까 정교하게 뭐 카드라든지 계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 스피커를 2배 크기로 출력, 소리 출력을 4배로 향상시켜서 사람들과 음성 대화를 좀 더 용이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타임지 선정 2025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이 피규어3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어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테크레이더라고 하는 테크 매체에서는 비판적인 글도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거 영상 속의 홍보 공간은 넓고 정돈된 모델하우스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환경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실제 주방이나 그런 거 보시면 진짜 너저분하게 이것 좀 많잖아요, 웬만하면. 자, 그리고 움직임이 아직 느리고 어색하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출시 일정도 없고 가격도 비공개라고 하면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피규어사의 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최근에 이 컨퍼런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내야 되는 단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BMW 공장에서 5개월째 매일 10시간씩 실제 근무 환경에서 작업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간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과감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 로봇이 똑똑해지면 전 세계 로봇이 그 기술을 동시에 공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테슬라와 비슷한 거죠.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단계가 되면 로봇 가격이 1,400만 원까지도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언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생각이 드는 건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이런 방식이라서 과연 장기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중국 로봇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날씨에 작동하는 산업용 로봇이 공개가 됐어요.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딥 로보틱스사에서 공개한 로봇입니다. 홍보 화면이 중국스러워요. 자, 저 숲에서 뭔가 수련하는 모습이고 폭포수를 맞는 것처럼 저렇게 물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도 얘네들은 끄떡없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세계 최초로 IP66 방수 방진 등급을 획득한 전신형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고요. 비, 습기, 먼지 등 복잡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20도에서 영상 55도씨에서 작동해서 저온 냉동 창고부터 고온 공장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씨,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작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관절이 많고 움직임이 복잡해서 관절 부분을 밀폐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밀폐를 너무 해버리게 되면 냉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넓은 온도 범위에서 작동하는 것도 꽤 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홍보 문구일 뿐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돼요. 또 중국의 스타 로봇 회사 유니트리에서 또 새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움직임 정말로 놀랍습니다. 벌써 저 정도까지 와 버렸네요. 영상 공개될 때마다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죠? 쿵푸 모습을 너무나도 인간보다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로봇과 관련된 흥미로운 뉴스가 또 국내에서 있었는데요. 이거 G마켓에서도 판매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 로봇은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종종 목격이 되고 있고 연구나 홍보용으로도 활약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중국 유니트리사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에 들어오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자, 그래서 중국의 회사 역시도 10년 정도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 가정에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진짜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테슬라에서 보여준 미래적인 홍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트론 RS라는 게 10월에 개봉을 했는데 이걸 홍보할 때 테슬라의 제품들이 사용이 됐어요. 먼저 테슬라 전기차 앱 런처에서 트론 옵션을 선택하면은 저렇게 3D 내비게이션의 차량 아이콘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터사이클 모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조명도 붉은색으로 저렇게 바뀐다고 해요. 너무 멋지죠? 저런 식으로 영화를 홍보하는 수도 있구나.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홍보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아주 호평이 많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런 의견이요. 이제 영화 백투더퓨처 모드도 만들어달라. 나이트라이더의 키트 모드도 부탁한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트론 엔진 사운드를 실내에서 더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업데이트가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 근데 반대 의견. 차량 내부에 광고를 넣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그런 비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응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디테일을 너무 잘 살렸어요. 자, 실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선택하자마자 조명이 바뀌고 모드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영화적이면서 SF적이죠. 이런 거가 되면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테슬라에 열광적으로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음에는 또 뭐가 들어올까 기대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부분이 앞에 트렁크라고 하나요? 트렁크 열고 뒤에 트렁크 여는 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다른 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는 포드의 사례인데 차량 내부에 광고를 표시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차량의 GPS 위치, 속도, 목적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근 상점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광고를 자동으로 재생하는 방식이고요. 사람의 대화가 잠시 멈출 때 오디오 광고를 하거나 화면을 통해 비디오 광고를 재생한다고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근데 테슬라 아까 보신 방식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방식인 것 같다. 참 다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거죠.
또 요번에 영화를 홍보할 때 아예 옵티머스 로봇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영화 속 주인공과 마치 대련을 하는 듯한 모습이 시사회 현장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런 것으로 이제는 홍보가 가능하네요. 옵티머스 로봇도 저렇게 트론식으로 잘 꾸며놨고 배우가 뭔가 동작을 취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로봇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홍보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른 사례는 없는가? 예전에도 있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이용해서 한 맥주 브랜드가 슈퍼볼 광고를 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배달업체 홍보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과 이번에 트론 영화를 홍보할 때 보여준 테슬라의 방식은 디테일이라든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반응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홍보가 가능하게 될지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월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서 전달드렸고요. 저는 또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